김봉현이가요, 옥중 편지에서 했던 내용, 두 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 전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여권을 표적 수사했다. 검찰이 여권을 주로 수사했다. 그래서 여권 국회의원과 강기정을 부르라 했다는데, 김봉현이가 먼저 여권 로비 리스트를 언론에다 뿌렸습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김봉현이가 지난 4월달에 잡혔는데 도망 중이던 3월달에 측근들한테 언론의 불길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일 핫발이 여권의 제일 하등급인 이상호, 그 선거에 출마했던 이상호 부산사을 낙선했지요. 이상호의 돈 준 부분을 언론에 흘리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정언이 나왔습니다. 이상호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수원여객 김봉현이가 인수했던 수원여객의 재무이사가 김봉현이 이상호에게 돈을 준 사실과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찍은 사진을 언론에 보내라고 해서 박모 씨를 통해 언론에 뿌렸다라고 했고, 로비 의혹과 접대 사진이 실제로 3월달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여객은 라임의 펀드를 땡겨가지고 김봉현이가 인수한 회사지요. 그리고 이상호는 김봉현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과 김봉현이 실제 소유하는 회사 주식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언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짜맞추기 강압수사로 여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진술 유도했다라는 김봉현의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김봉현이는 두 차례 지금 옥중 서신을 내어서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여권 인물을 부르라고 압박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가 여당 인물들을 갖다가 스스로 언론에다 뿌려라. 그래야 지금 자신에 대한 압박이 둔화될 거다. 그래서 지금 여권 로비 리스트를 뿌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야당 수사는 안 했다라는데, 안 한 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다는 거고, 수사 검사를 접대했다는데, 자, 라임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일찌감치 접대를 했다 해도요, 일찌감치 접대할 때 과연 라임을 누가 수사할지를 김봉현이가 알고 했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월 23일 날 김봉현이가 체포됐을 때 접견을 가서 네가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거짓말장이가 됐다. 더 이상 변론해주지 못하겠다고 검찰 간부 출신 A 변호사가 검사 3명 데리고 왔다라는 그 변호사가 전직 검사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김봉현이가 라임 수사팀에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달라 해서 B 검사가 라임 수사팀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해준 거랍니다. 자, 김봉현이는 지난 16일날 1차 옥중 편지에서 검사 3명한테 술접대를 했고, 그때 한 명이 라임 수사 책임자로 술접대 받고 왔다 했는데, 2차 옥중 편지에서는 술접대 검사 2명이 제우조선해양팀에 있던 검사라고 특정을 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김봉현이한테 B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한 검사다. 대우조선해양사건 때 10년 구형에서 10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니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받아라 했고, 김봉현에게 B 검사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내 이름을 팔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봉현이가 마치 술자리에서 알게 된 검사를 만나게 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라고 한 것처럼 말을 왜곡시켜서 편지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이야기해준 대우조선 수사팀 검사를
김봉현이가 이번에 지 편지에 인용을 해서 써먹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이가 5월달에 검사 술접대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대해 일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검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주말에 기획으로 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임은 투자자문사로 시작해서 2015년 12월에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가 됐는데 이종필 전 부사장이 비상장 기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회사채 등에 집중하면서 이제 좀 이 소문이 났어요. 라임이 높은 수익률을 안겨준다고 강남 고액 자산가들 돈이 여기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9월에 1조 원에서 18년에 3조 6천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당시 라임이 한계 기업 등 지나치게 위험한 대상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지만은 수익률이 높다고 그게 묻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일부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되면서 문제가 터졌는데 당시 일시적으로 돈이 막힌 일시적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그걸 회수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부분에 시차 문제인 줄 알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종필이가 도망가 버린 그런 사안이 됐고 미국에서 폰지 사기로 동결된데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미국에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로 폰지 사기로 동결된데도 잘못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 말고도 빼먹은 돈이 수두룩했지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환매 중단이 1조 6,700억이 돼버렸고 금융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은 결국은 돌려막기였다. 남다른 투자 능력은 개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꾼들과 손을 잡고 기업 사냥에 나섰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꾼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이 김봉현이부터 시작해서 또 이인광이, 김영웅이 같은 꾼들이 다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필이가 김봉현이는 그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시장의 기업 사냥에서 주가 조작해서 빼먹는 놈 이런 놈하고 손을 잡고 지금 같이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돈이 점점 이렇게 위험한 데 투자해서 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한 방을 노려가지고 그걸 만회하려고 80% 수익률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가 조작 세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이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면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서 해당 부실 자산을 사들여 가지고 수익률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A사 코스닥 회사에 투자하고 거기에 이제 돈을 일부를 빼서 또 B사를 인수하고 또 횡령을 하고 또 그걸로서 또 C사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 사냥꾼이 하는 머니게임 방식을 지금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에 1조 2천억으로 40개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무리한 수익률을 설정해 놨으니 정상적인 투자로는 할 수 없으니 김봉현이도 나오고 이인광이도 나오고 김영웅이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라임이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기업 사냥을 일삼을 동안에 금융당국이나 검찰 이런 데 잡히지 않도록 봐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와 별도로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정영재 도망갔죠. 꾼이죠. 저 대체투자 대표 옵티머스. 근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서 목욕탕에서 만나서 언혼도 했다. 물론 정영채라는 사람은 NH투자증권 대표는 부정을 합니다. 만난 적이 있고 인사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지금 로비를 해왔다라는 건데요. 이 옵티머스에는 조선일보에 보면 정계에 줄된 조폭까지
해서 옵티머스를 막후에 움직인 7인의 해장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의 2대 주주로 밀양에서 룸살롱 술값 1,몇백만원 받으러 다니던 이동열인가 하는 사람이 2대 주주로 있지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러는데, 김재현이가 제가 전에 쫄뱅이고 누가 좀 있는 것 같아 했는데, 이 투자의 허락을 받으려면 7인의 해장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옵티머스의 페이퍼 컴퍼니 트러스트 올이 7인의 해장단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연이한테 그 복합기를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이 트러스트 올 명의로 되어 있죠. 도망간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라는 사람도, 전기에 줄이 많다는 사람도 이 7인의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의 멤버에는 이 도망간 신이라는 사람 외에도 왕회장, 박고문, 이고문, PJ파, 부두모, 칠성파 출신 회장 등 조폭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재현이도 이 사람들 이름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박고문이라는 사람, 또 부두목은 PJ파 부두목 조규석이라는 사람이고, 이 박고문은 옵티머스의 그 헤드 파워웨이 무자본 인수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 조규석이한테 30억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서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그 7인의 안에서도 살인까지 벌어져서 죽고 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2018년에 전파진흥원에서 748억을 땡겨왔다가 그걸 이제 갚게 되니까, 위에서 뭐라 하니까 이제 빨리 돌려달라 해서 그걸 갚았지요. 자금난을 겪을 때 이 7인의 이 건달 투신들이 여기에 들어왔고, 그래서 7인의 해장단들이 트러스트 O를 통해 옵티머스에 1,000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된 건지 옵티머스 돈을 빼가지고 나눠 가지다가 다시 된 것처럼 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옵티머스는 펀드 사기로 모은 돈을 트러스트 O에 보내서 자금 세탁을 했는데 552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돈이 이제 7인의 멤버에게 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현이가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이 터지면 NH도 죽는다고 NH증권 사장과 대책 논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NH 지금 정영채를 만나가지고 대표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을 논의했다는 말을 자주 했고, NH에서 판 옵티머스 펀드가 특혜 펀드니까 NH에서 먼저 고소도 못할 거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유혹해가지고 펀드를 갖다가 쪼개가 규모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의 주요 인물은 이혁진이는 뭐 지금 회사를 뺏겠다고 주장하고 미국에 있고, 김재현이는 그 다음에 옵티머스에 지금 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윤석호도 지금 구속돼 있고, 서류 위조를 다 했고, 자기 마누라가 이진하죠. 그 다음에 이동열이라는 게 2대 주주고 옵티머스 자금, 펀드 자금이 들어간 4곳에 대표를 맡고 있고, 정영재가 지금 주로 로비를 담당했죠. NH투자증권이나 전파진흥원 돈 끌고 끌어오는데, 이 옵티머스 대체 투자라고 자회사 대표를 하고 있은 이게 지금 그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옵티머스가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는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고 감시망을 늦췄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사고가 터진 게 아니라 이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사기꾼들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들어와서 자산운용사를 마음대로 설립하고,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펀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손실이 안 생긴다, 즉 공산화되지 않으면 이건 손해 안 난다면서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돈을 끌어내서 그 돈을 여기저기 3단계 4단계 계속 투자하는 척 하면서 돈이 나중에 단계를 넘었을 때마다 사라져서 완전히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매 중단된 5천억이 어디 갔는지 지금 누구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옵티머스는 라임에 비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금융계 경력이 좀 약해요. 이 라임 멤버들보다. 그러니까 펀드 팔아줄 금융사, 판매사가 없어서 고전을 하다가 전파 지는 돈 땡긴 뒤로 NH투자증권의 판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제 이현재하고 최동욱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양호 등과 더불어서 이제 날개를 달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도주 계획까지 다 짰고, 그 다음에 이 로비 의혹까지 지금 불거져서 지금 시끄럽게 된 겁니다. 지금 자산운용사가 217개인데요. 옵티머스 같은 게 수두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감원의 라임 조사 계획이 이 김봉현이가 그 검사를 접대했다는 룸살롱에 지금 청와대 행정관하고 자리를 하면서 옆방에 금감원에 있는 또 다른 이 검사역을 하여금 술 먹으러 오라고 이 청와대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시켜서 그 사람이 이 지금 라임에 대한 조사 계획을 갖다가 그 행정관한테 넘겨줬고, 김봉현이는 옆방에 있었는데 그걸 받아 챙겨 가지고 이제 지에 대한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 이참에 제가 볼 때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